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부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파트 2로서 앞에 시간에 이어서 부사의 종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시간 부사, 단순 부사로서 시간 부사까지 했는데 이어서 이제 장소 부사에 대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 부사에는 자, here, there. 자, 여기까지 뭐 다 아실 테고 upstairs, away. 자, upstairs라는 것은 그냥 명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부사로 쓰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away, far, 멀리. 반대로 near. 자, down, up.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까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들.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보는 것들. 자, 예문을 한번 보죠. 그 아기가 위층에서 울고 있었다. 울고 뭐하고 있었다니까 과거 진행형을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러니까 the baby was crying upstairs. 자, 여기서 바로 뭡니까? 위층에서 울고 있었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이건 부사로 쓰이는 거죠. 이때 upstairs는. 근데 이 upstairs가 또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만약에 upstairs가 명사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아니면 보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미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당신 가방을 여기에 두시오. 자, 명령문입니다. put 그러니까 또는 leave your bag. 자, put 또는 leave 여기에 또는 저기에. here 뭡니까? 또는 over there. put your bag here 또는 over there.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멀리 가버렸다. 자, 멀리 이제 가버렸는데 went인데 가버렸다는데 멀리 far 멀리 갔다. 그러니까 far가 부사죠. 근데 away라는 것은 아주 멀리 far away. 아니 아닙니다. 제가 틀렸네요. away가 멀리죠. 멀리 가버렸다는데 far가 수식해서 아주 멀리 상당히 멀리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away가 went를 수식하고 away가 went를 수식하고 far는 away를 수식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부사예요. 둘 다 부사입니다. 둘 다 멀리라는 그렇죠? 그런 개념의 자 그런 패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도 부사를 보는데 정도 부사하면 very much, completely, enough 어떤 정도 아주 많이 또는 상당히 많이 완전히 충분히 이런 이제 의미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들. 자 그녀는 너무 잘 버린다. 너무 말이 많다.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여기서 조금 부정의 의미인데 말이 많다는 she talked much. she talks much인데 너무 그러니까 이때 much를 수식해야 돼요. 정도를 수식하는 거는 to.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she talks too much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때 to 이거 much도 정도부사, to도 정도부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꾸며주면 너무 많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식의. 자,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 자, 뭐뭇을 듣고 놀랐다. be surprised at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척. 자, 이때 뭐에 놀라는 것을 surprise를 뭡니까? 강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much surprised. He was much surprised at the news. 자, 이때 much를 써도 되고 quite를 써도 되고. 자, 그러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다 됩니다. very는 안 돼요. 자, very는 이게 뭡니까? 분사, ed가 붙는 분사를 수식하지 못해요. very surprised라고는 안 합니다. much surprised. 아시겠죠? very는 아니에요. 지금 조심하십시오. very는 자, ing 붙여주는 그런 자 형태에서 그런 형용사를 very가 수식해주고, 자, very는 ing 붙여주는 그런 현재 분사를 수식하고, much는 과거 분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ed가 붙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자 정도 부사의 위치. 아까 우리가 배웠죠. 수동태일 때는 비동사 다음에 온다고. 부사의 위치.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태부사. 양태라는 것은 바로 모양이나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 well, slowly, politely, 공손하게, 천천히, 안전하게. 어떤 모양이나 또는 태도. 자, 이런 걸 나타내는 부사들. 그녀는 나에게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다. 자, 감사했다는 게 thank라는 동사를 하면 되죠.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She thanked me politely. 자, 부사의 위치. 문장 맨 뒤에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 이제 동사 앞에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와도 되고요. 아시겠죠? 양태부사. 자, 그러니까 부사의 종류가 이렇다는 것뿐이지 부사의 역할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트 1에서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왔다. He came home. 자, 이때 home도 바로 부사다 이 말이죠. 동사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어떻게? 안전하게. 이게 또 뭡니까? 양태. 또는 뭐예요? She safely came home. 이렇게 해도 되고. 동사 앞에 와도 되고. 일반 동사 앞에 와도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부정부사. 자, 부정부사라는 것은 부정의문을 나타내는 부사들입니다. not이나 never. 자, 이건 완전 부정을 나타내죠. 결코 뭐뭐하지 않은. 자, seldom, hardly, scarcely는 거의 뭐뭐하지 않은. 이런 부정의문을 나타내는. 여기 이제 little도 있죠. hardly, scarcely, seldom, little. 이거 다 부정의문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근데 빈도부사와 위치가 동일합니다. 빈도부사 위치야. 즉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뒤. 그는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다. 결코 뭐뭐하지 않으니까 never. 어떻게 돼요? I never told a lie. 자,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거죠. 그죠? I never told a lie. 그녀는 거의 학교에 걸어가지 않는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scarcely, seldom, hardly.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walk to school이죠. 학교로 걸어가다 할 때 walk to school. 그러니까 뭐예요? She seldom, hardly, scarcely walks to school. 이겁니다. 일반 동사 앞에. 아시겠죠? 그들은 좀처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니까. They cannot. 그죠? 또는 이게 이 부정어니까 they can scarcely have dinner together. 이러면 되겠죠. They can scarcely have dinner together. 자, 조동사 뒤에. 그죠? 조동사 본동사 사이다는 얘기입니다. 부정부사는. 그럼 dinner가 목적어죠? together는 뭡니까? 함께 뭐예요? 식사하다죠? together 부사. 아시겠죠? 양태부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할 부사로서 우리가 첫 번째 very와 much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very라는 부사가 쓸 때는 원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비교급 할 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말할 때 그 원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용사나 부사가 다 원급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형용사나 부사가 다 원급이고 그거는 이제 very가 수식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분사. 자, 동사 원형에 ing 붙여주는 거 있죠. 뭐 interesting, surprising. 하여튼 동사 원형에 ing 붙여준 거 현재분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very를 수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much는 비교급. 자, 비교급을 수식합니다. 이때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때 이제 much를 쓰는데 비교급과 과거분사를 수식합니다. 현재분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에 현재 과거 과거분사 할 때 그 과거분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분사가 있을 때는 much가 수식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꼭 좀 알아두시고. 자, 또 역시라는 의미에서의 to나 either가 다 우리말은 역시지만 이거는 to는 긍정문, either는 부정문에서 쓰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I'm a student. 자, 이럴 때 나도 학생이다. I'm also a student 또는 I'm a student too. 긍정일 때는 나는 뭡니까?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it. 그때는 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I don't like either. 부정일 때는 either. 이렇게 역시라는 의미인데 to는 긍정문에서 either는 부정문에서. 둘 다 부사인데요. 자, enough는 아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부사로 쓰일 경우는 수식하는 단어 뒤에 온다고. 하지만 예외로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 꾸며진 형용사일 경우는 앞에 와요. 부사로 쓰일 경우만 뒤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형용사 할 때는 다른 형용사 마찬가지로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자,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서 수식한다는 얘기죠. 그는 뭡니까? 그 차를 구입할 정도로 충분히 부자다 라는 말은 그는 뭡니까? 충분히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차를 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so that 구문. 자, rich enough. 자, enough to 부정사는 so that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도 배우실 테고 여기서는 요 부사에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already야 yet. 자, already는 긍정문에서 이미 벌써라는 뜻이죠. 긍정문의 주로 쓰이고 yet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이는데 이 already가 의문문에서도 쓰일 경우에는 놀람을 나타낼 때입니다. 아니 벌써? 뭐 이런 식으로 벌써? 이런 식의. 자, 또는 뭐예요? already가 뭡니까? 명령문에서도 쓰이죠. 자, 이제 그만 좀 해. 자, 이럴 때면 please stop already. 자, 이렇게 already가 명령문에 쓸 때는 이제 제발 좀 이제 뭐 이런 식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화에서 쓰이는 거고 일반적으로 문법에서는 긍정문에서 쓰이는 겁니다. yet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쓰이게 되죠. 그는 벌써 그의 숙제를 끝냈다. 자, 끝내다 finish his homework. 자, already.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already. 자, 맨 뒤에 이렇게 와도 되고 요 사이에 와도 되고 he has already finished his homework. 주로 완료 시제 함께 쓰이기 때문에 already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완료 시제 함께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벌써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자, 그 다음에 already, yes, still에 대한 정리. 방금 우리가 already 했죠? 이미, 벌써. 자,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여서 아직 뭐하지 않은 또는 yet 또 뭡니까? 긍정문에 쓰면 이미, 벌써라는 뜻도 돼요. 문장을 잘 보셔야 돼. 자, still은 뭡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 긍정문, 부정문문에 다 쓰이는 겁니다. 자, still을 한번 볼까요? 자, still waters run deep. 자, 이때는 뭡니까? still이 바로 뭐예요? 명사 waters를 꾸며주죠. 이때는 형용사로 쓸 때는 잔잔한, 고요하냐 뜻입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들은 깊이 흐른다. 잔잔한 물은 깊이 흐른다. 그럼 뭐예요? 뭔가 머리에 뭡니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하다 이 말은 그런 말하고 연결되는 거죠. 까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still waters run deep. 자, still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부사로 쓰일 때는 이거죠. 일반 동사니까 그 앞에 여전히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전히 좋아하지 않는다. 또 he is still asleep.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 아직도 잠자고 있다. 자,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 앞에 또 여전히 그를 뭡니까? 좋아하지 않는다. 부정어, 그죠? 부정조동사 앞에, 부정어 앞에. 뭐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놓인다는 얘기죠. 자, he's clever, but his sister is still cleverer. 자, 이거는 뭡니까? 비교급 앞에, 이것도 형용사니까 형용사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급에서 훨씬 더. 자, 이게 비교급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더 똑똑한데 훨씬 더. 이렇게 이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스틸이 있습니다. 이 비교급을 강조하는 게 스틸 말고 아까 우리가 배웠는데 뭐가 또 있었죠? 머치가 있었죠? 머치는 비교급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자, 또 뭐예요? far가 또 비교급 앞에 쓰여서 비교급을 강조하고 even 다 부사들입니다. 또 a lot 요 5가지가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much, still 말고도 far, even, a lot 요 5가지 요것들이 비교급 앞에 올 수 있다. 내용은 비교급 강조입니다. 자, he has his fault. 그는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자, 이거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까지 겸한다. still이 부사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접속사,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접속사 역할까지 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자, 이렇게 still의 용법이 다양합니다. 자, ago와 before 자주 우리가 대하는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ago는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전, 자, 이런 뜻이고, 그래서 항상 과거니까 과거 시제에 쓰이는 거죠. before는 과거의 어떤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또는 뭐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뭡니까? 확실한 어떤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전 또는 대과거에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를 나타낼 때 before 쓰는 거고, ago는 확실하게 어떤 특정한 과거를 나타낼 때 ago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10년 전, 그 확실한 과거죠.
부산에 10년 전에 살았다는 것은 확실한 과거일 때, 그러니까 과거일 때 뭐예요? 어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가 오게 되고, 그럼 이건 뭐예요? 장소 부사 구, 시간 부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장소 부사고 그 다음에 시간 부사고. 자, 나는 그녀를 2번인가 봤다. 그럼 이 지금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과거죠. 그 전에 나는 그녀를 2번, 그 전에죠.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죠. 전에 2번인가 봤다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리고 이건 막연한 걸 나타낼 때는 before 쓴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어느 특정한 시점, 어느 그 특정한 시점 다음에 오는 어고가 아니잖아요. 특정한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때는 before를 쓰는 겁니다. 자, 현재 완료,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경험을 나타낼 때, 어고는 확실한 어느 과거 어느 시점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그냥 막연하게 전에를 할 때는 before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어. 현재 완료의 경험이죠. 이렇게 막연하게 과거를 나타낼 때, 자, 이때는 그녀가 말한 것이 과거인데 그 시점을 이전에 나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전이죠. 그 이전, 현재부터 얼마 과거에 확실한 어느 과거가 아니고 말한 시점이 과거인데 그 이전이나 과거라는 뜻이니까 이때도 before. 그러니까 어고를 쓸 때는 어떤 이렇게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로. 자, 요 어고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부터 과거 얼마 전이라는 뜻이고, 그래 예를 들어서 뭐 3 weeks ago, 10 years ago 이런 식으로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게 되고, 자, before는 뭐예요? 과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때부터 그 이전이라 뜻도 되고, 막연하게 현재 완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험, 현재 완료할 때는 주로 경험, 뭐만 적이 있다 없다.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이전. since는 어느 시점, 과거 since 다음에 어떤 과거 시점인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제? 현재 완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뜻이에요. since가 쓰일 때는 이게 부사로 쓰일 때도 그렇고 전치사로 쓰일 때, 접속사 쓰일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시점에 오는 거예요. 항상 과거. 그 이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는 현재 완료 동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예문을 볼까요? 자, 나는, 자, 잘 보세요. 나는 5년 전에 그를 만났다. 이거 확실한 과거 시점이죠. 이렇게 숫자가 있죠? 그 어고예요. 5년 전에 그를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그를 본 적이 없다. 그 이후로. 만난 시점 그 이후로. 그럼 만난 뭐뭐 이후로니까 뭡니까? since가 와야죠. 아시겠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이거 아까 배웠죠? 그를 본 적이 있다. 뭘 쓴다고요? 그렇죠. before. 또 나는 전에는 원숭이들을 두려워했었다. 무서워했었다. 전에. 그냥 막연한 거죠. 특정한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고 언제 3년 전에 원숭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전에. 그럴 때는 뭐예요? before.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there와 here. 자, 장소 부사로 쓸 경우가 있었는데 그 밖에도 there is 할 때는 이거 there는 유도 부사로 쓰는 거죠. 장소가 아니라 뭐뭐가 있다 할 뜻일 때는, 자, 이때 there는 거기라는 뜻이 없다. 그러나 here is 할 때 here는 여기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here나 there 다음에 명사가 주어일 때는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명사 이렇게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나무 아래 몇 명의 소년이 있다. 자, 몇 명의 소년이니까 a few boys, 이게 이제 명사죠. 그러니까 there are a few boys under the tree. 이거죠? 그럴 때 a few boys가 이제 이게 주 아닙니까? 이때 명사죠.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명사 온다는 얘기입니다. there가 할 때는 항상 이게 도치가 돼요. 동사 주어. 자, under the tree는 뭐라고요? 뭐를 수식합니까? R을 수식합니까? 그렇죠. R을 수식하죠. 자, 거기에 2명의 학생이 있다가 하니까 there인데 거기에 또 거기에는 또 장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here are 2 students there.
이때 내 앞에 대어는 형식 부사고 뒤에 대어는 장소 부사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뭐니까 표현하면 two students are there.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two students are there.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연필이 두 자리가 있다. Here are two pencil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사가 올 때는 동사 다음에.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에서 소리를 내지 마셔요. 자, 명령문이에요. 부정의 명령이니까 don't. 소리를 내다. make a noise. 어떻게 됩니까? Don't make a noise here. 그죠? 장소부사. 자, just와 just now도, 자, just는 현재나 현재 완료에서, 자, 방금, 막, 방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에서 동작의 완료일 때 just를 많이 써요. 방금. 근데 just now는 방금 전 이런 뜻입니다. 방금 전. 그러니까 전이니까 뭡니까? 과거 시작 쓰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때로는 just now 말고도 just도 과거에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just now는 일단은 과거예요. 방금 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방금 그것을 끝냈다. 그러니까 동작의 완료. 이때는 뭐예요? just. 그가 방금 전에 돌아왔다. 그가 방금 돌아왔다라고 안 하죠. 방금 전에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는 과거 시제 just now. 이렇게 된 겁니다. 방금 전. 어쨌든 전이니까 뭐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just now는 과거 시제. Came back just now. 자, 그 다음에 이제 only. only라는 부사는, 자, 형용사로도 쓰지만 부사로 쓰이는 거 한번 쭉 보죠. 자, 항상 수식하는 단어 앞에 옵니다. 그럼 뭐예요? 외동아들. 외동아이, 좀 뭡니까? 외아들이다. 또는 외동아들이다 말이죠. 형용사로서 명사 child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only가 a child 앞에 와요. 그럼 이때 뭡니까? a child를 쓰죠. 단지 어린아이일 뿐이다 이 말이죠.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철부지다 이 말인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가 달라요. 이때는 부사로 쓰인 거고. 계속해서 자, only he read the book in the room yesterday. 자, 요 문장을 해서 only를 한번 쭉 한번 보죠. 이때는 he를 강조하는 거죠. 오로지 그 사람만이 이런 겁니다. 어제 방에서 책을 읽었다 해요. he를 강조하는 거예요. 수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북을 꾸며줘요. 그는 다른 책도 아니고 오로지 그 책만을 읽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yesterday 앞에서요. 어제만, 다른 나라 아니고 어제만 그 방에서 그 책을 읽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사용법을 쭉 배워봤습니다. 자, 어느 게 좀 이해가 되세요? 야,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